자, 오늘 KBO도 라이브 보신 분들 있겠지만 아마 제가 또 강조 혹시나 좀 드려가지고 이제 롯데 언더 이거 비 오는 거 도박수 들어가지고 또 들어가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판 났죠. 지금 하나도 좀 아리까리해졌고 오늘 조합으로는 저는 기아 전반 언더를 째서 이제 NC 오버랑 그리고 KT 승을 조합을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MLB 맞춘 것까지 해서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매일 적중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게 이어가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멤버십 혜택 눌러보시고 맞는 본인이 필요한 혜택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LB 준비한 건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봐보면 이제 토론토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사실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도 방송하고 봐서 트리거 바로 최신화 시켜드리긴 했는데 마이애미 승이랑 토론토 승 트리거가 나왔었어요. 둘 중 하나만 맞았죠. 제가 어제 라이브 끝까지 보신 분들께 하나 트리거 공개를 하고 갔습니다. 그게 토론토 승 트리거였어요. 저도 사실 이 경기를 어제 조합해 썼었고 오버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언더가 납니다. 심지어 1대 0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저 셰인 비버한테 기회가 있었던 거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화이트삭스가.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오버를 봤던 것도 셰인 비버가 털릴 거라는 계산 속에서 마틴이 또 하필 원정과 낮 경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 재고 난조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도 화삭승보다는 오버 보는 게 낫겠다 싶고 들어갔었던 건데 이제 완전히 잘못 봤던 경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부주력 조합에 썼던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올킬이 좀 아쉽게 됐어요. 주력은 조합이 들어왔지만 부주력에서 요게 하나가 좀 나가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토론토 승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봐버렸죠. 이 SBG의 이 개볼지를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봐버린 이상 더 이상 이걸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 이제 샌디에고 원정 경기였었는데 못 보신 분들 위해 얘기해 주면 이때 얘가 미친 듯이 볼질을 합니다. 놀랍게도 1.2이닝을 던졌는데 강판 당했어요. 2회에. 근데 안타 하나 맞으면서 4실점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볼넷을 그렇게 아웃카운트 5개 잡으면서 7개를 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었었죠. 정말로. 이전까지 SBG가 보여줬었던 경기들 중에서도 실제로 제구가 이렇게 안 됐던 경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사실 따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얘가 피안타율이 정말로 극악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점이 좀 나옴에도 이번 시즌 동안 보여주고 있는 이제 피안타율이 1할 8푼 1리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지금 실점은 자체 과정에서 홈런과 볼넷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도 뭐다? 하필이면 화이트삭스 장타 의식을 해야 되는 팀들이고 그리고 지금 SBG의 재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정보 싸움에서는 다 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을 좀 보려고 하겠죠. 모든 것이 SBG에게 사실 좋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경기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제 얘가 이 공을 던졌을 때 타자들이 그거를 컨택을 하고 맞춰냈을 때 이제 결과 자체가 뭐 아니면 도라는 양상 속에서 그 확률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하면은 오늘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이 친구의 이제 스플리터에 대한 이제 확실한 구위 그 기대값이 있다 정도겠죠. 오늘 경기도 이제 아마 스플리터를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그 스플리터가 이번 시즌 힙 퍼센테이지가 거의 40% 가까이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만큼 잘 나오고 있다 보니 삼진은 꽤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SBG가 볼넷이 깊어지면은 결국 끌려가는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토론토가 이 경기를 잡기에는 타격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화이트삭스에게 오히려 기세가 몰리는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브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 사실 마틴이랑 같이 마운드에서 버티면서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 거는 맞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닝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얘도 볼넷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선수가 아니라서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이게 선발들이 이닝이 좀 짧아지게 되면은 언더를 좀 피안타율만 생각하면은 서로가 좀 언더 할 만한데 이 볼넷 때문에 불펜의 비중이 커지는 경기가 되어버리면 점수차 수준에 따라서 토론토가 이기면은
네, 이거는 언더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화이트삭스가 이기는 그림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이 경기는 그냥 화이트삭스 이제 정배 나왔으니까 이제 마헨 오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좀 점수가 터질 수 있다. 토론토의 필승조들의 얼굴이 안 보이면 화이트삭스가 다시 타선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타자들 개별적인 상성상 비교를 해보면 예세비지의 공에 대해서는 화이트삭스가 사실 홈런은 좀 때려낼 수는 있겠지만 많은 안타를 때려내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결국 화이트삭스의 타선의 힘보다는 데이터보다는 어쩌면 이제 SBG의 투구 데이터가 워낙 이제 변화구 측면에서 봤을 때 압도적이에요. 지금 그 슬라이더와 이 스플리터의 활용도가 꽤나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성적 정도로는 어떤 타자들을 상대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타자들이. 그래서 전반 이제 5이닝이 끝나는 싸움 속에서는 이 게임이 언더 양상 속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끝까지 갔을 때 이 경기가 불펜 운영, 투수 운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비지의 볼질 여부에 따라서 조기 강판이 되어버리고 혹시나 리드가 크게 뺏겨버리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리다 보니까 좀 도박수가 걸린 경기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미 그 경기를 봐버린 사람으로서 샌디에고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얘가 한번 볼질했던 게 그때 이제 휴스턴이랑 홈 경기에서 그때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볼넷이 6회까지 그때 던졌었는데 5개인가 6개인가 나와요. 그 양키스전도 마찬가지였었고 6월 달에만 그렇게 볼질했던 경기가 한 2경기인가 3경기 있었는데 그런 경기들이 이제 분명히 나온다. SBG의 경기에서 그런 경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아는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게 SBG가 잘 던질 거라고 믿는 게 이미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홈 경기에서도 나타났었고 원정 경기에서 나타났었고 홈 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SBG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볼넷이 서로 이제 SBG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삭승 말씀드려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기는 오늘 더블헤더 경기죠. 이제 양키스와 LA 다저스 경기인데 슈틀리틀러와 야마모토의 경기입니다. 아, 이것도 진짜 난해해요. 이게 지금 선수들이 시즌 중반을 오면서 특히나 다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이 어린 선수들이 이 리그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문제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SBG 지난 경기 이제 볼질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슈틀리틀러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 시즌 경기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슈틀리틀러가 지지난 경기에서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이 템파베이 상대로 8이닝 피칭을 완벽하게 해냈었죠. 디트로이트 상대로 개같이 박살났던 분위기를 바꿨는데 하필 또 워싱턴 원정 가서 또 불안한 피칭을 합니다. 물론 퀄리티 스타트는 성공을 했어요.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었지만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는데 볼넷이 너무 많았죠. 이때 경기에서 슈틀리틀러가 또 구석이 빠집니다. 그때 이제 워싱턴과 그 현지 시간 11일자 경기였었는데 그 슈틀리틀러랑 저 풀린 오프너서 가지고 했던 경기. 이거 제가 양키스 승 갔다가 이제 2대0으로 끌려가던 거 1회 이제 솔로 홈런 2방에 쫓기는 거 8회에 홈런 3방으로 역전했던 그 경기거든요. 이게 그때 경기도 뭐였냐 이거 어중간하지만 일단 그때도 낮 경기였어요. 오후 4시 경기였거든요. 오늘도 낮 경기예요. 더블헤더 낮 경기인데 슈틀리틀러가 지금 이러한 성적들이 계속 나타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경기를 할 때 대부분 구속이 빠져요. 지금 지난 그렇게 워싱턴전도 결국 이제 커터 95마일 이제 빠른 공은 97마일 선에서 머물렀었고 이 템파베이전에 던졌었던 101마일의 구속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오늘 경기는 이제 좀 휴식길이 있었습니다. 맞죠?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의 경기니까 체력이 좀 붙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체력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이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슈틀리틀러가 최근에 너무 퐁당퐁당하면서 기복이
좀 있는 피칭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불안 요소가 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마모토가 지난 홈 등판에서 또 이제 아쉬운 기량으로 이제 애리조나에게 개그치 털리고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함에 있어서는 슈틸리틀러보다는 훨씬 더 노련미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마모토의 고정값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이번 시리즈에서 양키스 타선도 또 답이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경기가 좀 그래도 양키스보다는 다저스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선발 매치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게 돼요. 이미 양팀 타선을 보면 기대값 있는 타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다저스는 오타니 그냥 원맨쇼입니다. 그리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이 벤라이스의 원맨쇼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타선의 활약이 좀 많이 없다니까 그래서 투수도 좋다라는 느낌 속에서 언더를 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양키스 불펜도 이제 불펜보다 양키스 불펜보다는 슈틸리틀러의 기량 그리고 다저스는 불펜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의외로 좀 이제 치고받게 되면은 이게 연장 오버가 될까 좀 우려가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3대3 연장 오버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내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발 매치업에서 리드를 잡고 갈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 노련미에서 이거는 다저스를 선택하게 된다. 슈틸리틀러가 데이터가 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ERA도 이게 야마모토보다 훨씬 낫죠. 근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기량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잘 던지고 못 던지고 하는데 못 던지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부터가 지금 뭔가 꼬였어요. 아무리 봐도 구속이 이 정도로 이렇게 기복이 나는 것은 저로서는 저도 생돈을 바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못 던지는 경기에 체력적 열세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컨디션 난조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심리적 문제인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4마일 이상이 차이가 나는 그 구속의 변화는 저희가 배팅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틸리틀러를 고평가하지 못한다는 게 제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템파베이인데, 자, 보스턴이 어제 결국 또 그거를 역전해가지고 난타전 속에서 또 기적을 써내립니다. 진짜 어제 아브레이유 진짜 미쳤었고요. 그 이제 홈런이 어제 아브레이 2홈런이었는데 첫 번째 때려냈던 홈런도 대단했지만 그 두 번째 홈런 역전 홈런은 진짜로 흔들리는 제구 속에서 이제 썰저였나 이름이 그 투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클레빈저였나? 아무튼 그 흔들리는 양상 속에서 직구가 계속 좀 빠지다 들어오다 하다가 3볼 몰린 상태에 이제 카운트 잡으러 들어와야 되니까 직구를 하나 딱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딱 노렸다 싶은 풀카운트였을 거예요. 풀카운트 노렸다 싶은 거를 이제 커트 해냈나? 투투에서 걸렀나? 볼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딱 그 한가운데 몰리는 투쓰리 풀카운트에서 때려냈던 그게 이제 그대로 넘어가면서 보스턴의 승리를 또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스턴이 그렇게 엄청난 이제 투타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벌써 12연승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고 지금 보스턴에는 진짜 오늘 또 소니 그레이 대 맥클레나나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턴이 오늘까지도 해볼만 할 것 같다. 실제로 어제 저도 보스턴 승 조합을 부주력에 썼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어제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맥클라나까지는 나와줘야 그래도 뭔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맥클라나에 나오니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제도 뭐였죠? 이제 세이모 이제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였었고 이 세이모가 등판하는 경기 좌투수가 등판하는 경기에서도 보스턴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던 게 지난 11연승을 하는 동안에 보스턴의 팀 타율이 2할 6푼대 선에 형성됐었는데 보스턴이 좌투 상대로 기록했던 타율조차도 2할 5푼 후반대 수준에서 이제 좌투 우투 기복이 없이 보스턴이 이 투타 밸런스를 활용해서 너무 압도적인 타격도 아니었지만
그 정도 타율만으로 이 정도 연승을 이루어왔다라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좌투수라고 딱히 꿀리는 데이터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어제 보스턴이 초반에 그 진짜 운도 좋았던 게 산도발이 개그치 처음 만났는데 그만큼밖에 실점하는 게 그나마 진짜 다행이었던 거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5실점이 적은 건 아니지만 분명 이제 템파베이도 공략이 그렇게 잘 됐었는데 오늘 소니 그레이 얘는 이제 상황이 또 다르죠. 이 소니 그레이가 제2의 전성기,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하기도 좀 웃긴 것 같아. 소니 그레이라는 선수가 팀을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면서 오클랜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양키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로서 그 자리를 좀 지켜왔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도 소니 그레이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에. 그래서 오늘도 이게 선발 싸움에서 당연히 팽팽한 싸움이 될 거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템파베이가 어제 경기 잡으려고 투수 투입을 갖다 좀 과감하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초반에 켈리를 먼저 쓰는 판단을 한 게 좀 오판이 된 것 같아. 이제 어제 그렇게 자원까지 투입을 시켜버린 상황에 오늘 맥클라난이 나온다라지만 템파베이가 뒷심을 확실하게 부리기도 애매하고 어제 체프먼까지 나오면서 보스턴이 연투를 시켰기 때문에 보스턴도 체프먼 못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와이저트부터 시작하고 위드라까지 해서 보스턴 필승조도 어제 안 쓴 애들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소니 그레이 뒤는 보스턴이 받쳐줄 수 있는 오히려 힘이 남아있는 체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는 믿거나 말거나의 수준이고 이제 언제 뿌라질지 모르는 외줄타기가 되어버렸지만 오늘까지도 보스턴이 이 4연전까지 잡아내면서 13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스턴이 이 연승을 하는 동안에 좌투수를 여기저기 안 만난 것도 아니었었고 분명히 충분히 좌투수를 만나면서도 어제도 그렇게 홈런 2방에 공략을 하고 이제 이뤄냈던 성과들을 보면 오늘도 소니 그레이가 퀄리티 스타트를 해줬을 때 뒷심 싸움까지 가면 이게 오히려 언더가 불안해지는 경기가 될 수 있다. 혹여나 뭐 이 경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다저스 경기처럼 감사합니다. 다저스 경기처럼 이게 이제 이 3대3 수준에서 뭐 연장 가서 또 오버나고 어제도 보세요. 볼티모어 경기도 1대1의 경기가 연장 가서 4대2 되면서 의외로 점수도 났었고 캔자스 시티 경기도 지지난 경기에서 이제 그렇게 점수가 좀 부족했었던 경기가 연장에만 7점이 더해지면서 개오버가 돼버리고 그런 케이스가 생겨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이 경기가 진짜 투수전 양상으로 어차피 가버리면 한 큐 싸움인데 오늘은 바람이 외야로 어제처럼 안 불거든요. 그래서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적긴 하지만 적어도 이게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타이트한 한 점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그 양상 속에서는 언오버 구매하기가 연장에 대한 변수 때문에 좀 꺼려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분위기 타는 어차피 건드릴 거면 정배도 받았겠다. 네, 보스턴 승 생각하고 그냥 리스크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4연전 수입뿐만이 아니라 13연승 도전 경기라는 것쯤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텍사스의 경기인데 그랜트 홈스 대 이발디의 경기입니다. 어제도 이 경기는 그냥 오버 보고 들어갔던 경기였었는데 역시나 텍사스가 비기닝을 또 리벤지 해주면서 이제 먼저 끌려가던 경기를 또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틀랜타 같은 경우도 그냥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조차는 이제 좋게 바라보게 되겠지만 방송하고 지금 보내드릴게요. 좋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많은 투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경기를 풀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애틀랜타의 손실이 너무 컸던 경기가 돼버렸죠. 얻은 게 있었지만 잃은 게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이제 불펜급 자원에서도 핵심 자원 이제 킨레이, 리 두 명 다 공략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푸엔테스랑 이글레시아스까지 이제 투입을 해버리면서 이제 경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부담이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발 싸움에서는 둘 다 반반 게임이에요. 이발디도 제가 매번 입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고 있지만 이발디의 그 커브볼은 진짜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는 분명히 하게 된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9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내는 이발디의 삼진 능력 뒤를 받쳐주는 게 바로 그 커브볼이고 오늘도 그걸 기반으로는 충분히 퀄리티 스타트를 노릴 수 있는
이제 기대값이 있는 게 바로 이발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랜트 홈즈의 경기 기복이 오늘 문제인 건데 잘 던질 땐 또 잘해요. 실제로 지난 등판 경기에서 피츠버그 원정에서 무려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 최근에 다시 이제 선발로 이제 바로 돌아와가지고 던진 경기에서 이 7월달 경기였었죠. 두 경기를 모두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그랜트 홈즈와 이발디의 승부는 꽤나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틀랜타가 어제 썼던 그 불펜 투입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필승조 연투를 생각을 해보면은 텍사스나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나 서로 뭐 연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애틀랜타가 1차전 대승을 하면서 불펜을 거의 안 썼죠. 세일이 이닝 던지고 그 메데로스 2이닝 던지고 세일 7이닝 던졌으니까. 그래서 연투는 가능한데 일단 모두가 연투를 해야 된다라는 점조차가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발에서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타격에서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는 텍사스의 타선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어 있는 최근 데이터들, 어제 경기 결과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오늘도 텍사스가 해볼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다만 애틀랜타가 홈 승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떠나서 사실 애틀랜타의 홈에서의 그 기세가 조금 빡세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경기는 이게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오늘 표 내면서 엑셀에 전 별점 매겨드린 것도 이 경기는 7점밖에 못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츠. 어제 필라델피아가 결국에 또 승리를 해줬어요. 루자르도가 잘 버텨주는 와중에 공략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1대0으로 타이트하게 흘러가던 경기가 또 결국 이제 좀 벌어지는 그 결과가 만들어졌고 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랭겔입니다. 맥레인 대 랭겔인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제랑은 다르게 오늘은 오버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의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타격이 바로 이렇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라델피아가 이길 희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게 홈에서는 타격이 곧장 살아난다 했었죠. 그래서 어제 그게 살아났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게 이어질 여지가 생기는 게 이 맥레인의 볼질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볼질이에요. 오늘 다음 문제가 볼질인데 얘도 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맥레인이 제구가 이렇게 안 되는 체계에서 경기를 하게 돼버리면 필라델피아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맥스도 지금 불펜에서 계속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타격까지 같이 살려낼 수 있는 분위기가 최근 타격에서 필라델피아가 실제로 홈 경기를 치르면서 타격 부진이 있었던 경기가 가장 최근에는 한 열대 경기 표본에서도 지난 이제 후반기 첫 경기 그 경기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봐야 됐거든요. 그만큼 홈 경기에서 필라델피아는 타격은 일단 터져요. 거기다 볼넷까지 더해진다? 말 다 했죠. 그럼 이제 거기에다 필라델피아를 맞서는 매츠가 랭겔을 상대로 얼만큼 낼 수 있냐인 건데 랭겔 9이면은 매츠 쳐야 됩니다. 진짜로. AJ도 마찬가지고 소토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후보자들 AJ 그 다음에 소토 그리고 이제 벤지 그 다음에 심지어 플랑코도 가능성은 있어요. 플랑코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라드 영은 조금 애매하고 알바레즈는 칠 수 있고 다 쳐야 됩니다. 이미 직구 9위에서 빠져요 랭겔이. 근데 그 싱커볼에 대해서 이제 타격이 95마일이 채 넘지 않는 공에 대한 이 9위가 약한 투수들의 공략 이 피네스 피처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공략이 분명히 매체 타자들이 빠른 공에 대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물론 시즌 전체 지표로 보면은 좋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단기 지표에서는 분명 공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가 좀 맞불이 붙어야 된다. 9위에서 맥레인이 훨씬 앞서는 건 맞는데 그 매체 정배 나오는 거 뭐 레인밸류 때문에라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죠. 볼넷. 볼넷을 분명히 간과하면 안 된다. 맥레인은 볼넷을 아직까지 떼놓고 살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특히 이런 타격 양상을 이제 부축시킬 수, 그러니까 이제
좀 타격 양상을 만들 수 있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특히나 이 타자들이 이렇게 이름값이 초반부터 빡세게 나오는 타자들이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 라인업 앞에서는 특히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한 볼넷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소설을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데이터로 볼넷에 대한 수치가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지만은 4사구가 분명히 많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얼만큼 나와서 얼마나 경기에 볼넷이 점수로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이 아리게티가 어제 나와가지고 볼질을 개그치 합니다. 맞죠? 휴스턴이 어제 안타 3개를 먼저 때려내고도 점수를 못 내면서 끌려가는데 볼티모어도 점수를 못 내요. 근데 아리게티가 볼넷은 무려 4개나 내줬습니다. 어제 4회까지 4개였을 거야. 그동안에 안타 딱 하나 맞았어요. 하나. 근데 실점을 안 해. 볼넷을 그렇게 내줘도. 그만큼 이런 볼넷에 대한 지표가 정확하게 바로 실점으로 이어진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볼넷이 출루가 되면은 그만큼 주자가 출루하는 만큼 실점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팩트니까 그거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를 오버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아리게티 볼질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제 예상 바퀴였습니다. 네, 저는 홈에서는 그러진 않고 잘 던져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제 볼질이 나왔던 거는 제 분석이 틀렸던 부분이었었고, 그나마 운이 좋게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언더가 났던 거였던 거고, 이제 오늘은 그게 실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타격감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버 본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피츠버그. 이거는 눈 딱 감고 클리블랜드 승 한 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어제 더블헤더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지친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 폴 스킨스의 낮 경기라는 것이 모든 것을 조금 이제 다르게 만든다. 다행히도 폴 스킨스 입장에서는 지난번 경기였었죠. 미러키아의 홈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됐던 해당 경기가 낮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5.1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고, 이제 낮 경기에 대한 징크스를 조금 풀어가나 싶었던 경기였었죠. 하지만 여전히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그 낮 경기에 대한 성적은 좋지가 못합니다. 밤에는 12경기 6승 3패 2.61, 낮에는 8경기 2승 5패 5.50의 ERA로 털렸던 경기는 대거 낮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낮 경기라는 점, 클리블랜드가 더블헤더 2차전에 피츠버그를 한번 잡아내면서 리벤지를 했다라는 점, 그 과정에서 양팀 선발이 출장했었던 이 타자들의 타격 성적과 그 다음에 불펜들의 기용 수준을 보면은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폴 스킨스만 빨리 내리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서는 경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언더도 생각 못 하게 되죠. 이미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피츠버그 타격 일부 지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칸티뉴 당연히 공략 당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얘도 분명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참 못하다 보니까는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운 유형인데, 일단 칸티뉴가 던지는 이번 시즌 그 브레이킹 볼은 분명히 먹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도 자투수 나오는 이 경기에서 생각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테고, 거기에서 폴 스킨스가 만약에 부진해버리면 이 경기는 오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생각하는 거 비추천이고요. 어차피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클리블랜드 역배를 베팅할 거면 노려야 된다. 적어도 이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때문에라도 이 경기는 피츠버그 정배승을 폴 스킨스만 믿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경기다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 시티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 경기도 베팅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언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인 건데, 바람이 그렇게 불어나가는 경기를 하는데도 지금 이제 캔자스시티와 샌디에고 경기가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1차전도 정규 시간 9이닝까지의 성적만 보면 결국 언더였었고, 어제 경기도 언더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그 바람을 살려서 양 팀이 이제 1차전에 홈런 총 4방인가 5방,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홈런 3방을 합작하면서 장타를 때려낸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어제 경기에서는 무려 이제 2루타만 이 양 팀이 거의 8개인가
거의 때려냈습니다. 그만큼 중장거리 타격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6대 1밖에 성적이 안 나왔어요. 이 경기가. 그런데 오늘도 이제 카메론 나옵니다. 심지어 좌투수예요. 이 좌투수가 나와버리면 타티스가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들도 실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캔자스시티 타격도 의외로 이제 마르케즈에게 막히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경기 자체가 또 실제로 이거 점수가 안 나는 양상까지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또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비 소식까지 있어요. 아마 경기가 정시간에 제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나중에 이제 그치고 나서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되고도 다시 중간에 또 비가 올 여지가 있는 경기입니다. 비가 많이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경기라서 이 경기 건드리기는 건 진짜 비추천이에요. 일단 요것도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은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는 요거는 샌디에고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언더 보는데 10.5점 정도면 언더 생각할 만한 것 같은데 지금 빛에 대한 변수까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타격 양상 자체가 중장거리 타격이 나오는데도 잔루가 좀 나오고 이렇게 타격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생각하면 배팅하기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비추천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미러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왔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역전패를 당합니다, 미러키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어쩌다 보니 수입전이 돼버렸고, 오늘 이제 유리 페레즈와 게서의 대결로서 양 팀의 선발 투수 어깨가 좀 무겁죠. 특히나 마이애미 측면에서는 이 6월달에 너무나도 좋았던 승률이 78%의 승률로 마무리가 됐던 6월달인데 7월달에는 5승 5패가 어제 경기 전까지 성적이었고, 어제 경기를 패배하면서 7월 승률이 5할이 깨졌습니다. 마이애미의 타선이 그간 너무 부진했었죠. 클리블랜드 원정 시리즈 수입당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점수를 못 내고 있다가 어제 하필 터져서 6점이나 뽑아냈는데 투수에서 못 버티지, 또 파우처였어요. 이 파우처가 결국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스위퍼랑 체인지업이었나? 그 두 개밖에 구종을 커터랑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 구종을 두 개밖에 못 던져요. 그 두 개밖에 못 던지니까 계속 투구 싸움이 길어지면 이제 결국 쳐맞는 과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 선수를 써야 된다는 현실이 마이애미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나마 오늘은 이제 위험 요소가 이렇게 배제가 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은 그래도 타격이 좀 살아났으니까 게서 상대로 어제 이제 드루안도 공략을 했으니 좌투수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유리 페레즈가 버텨주는 양상 속에서는 마이애미가 내일은 또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경기도 저도 마이애미 사이드를 생각을 했던 게, 타격에서 좌투수가 나온다는 부분은 리스크는 없다라는 건 이미 반영을 이제 분석해서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투수들이 지켜주는 양상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이제 낮 경기에서 워낙 강했었던 저 어제 아이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마이어가 이제 낮 경기에 원래 강했었죠. 워낙 낮 경기에 자신감이 있었고 최근까지 너무 좋은 피칭을 했었던 마이어였기 때문에, 마이어가 6이닝 7이닝 이상 버텨주면은 변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경기였어요. 근데 마이어가 조기강판을 당했고 그 이후에 나왔던 운영 자체가 이미 터지는 양상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오늘은 유리 페레즈가 퀄리티 스타트급으로 버텨주고, 이제 남아있는 불펜 투입에서는 이제 어제 땜빵 다 채웠단 말이에요. 이제 깁슨이랑 주바, 그 다음에 파우처에다 귀스톱까지 남아있는 선수들 다 필승조예요. 그래서 뒤를 받쳐주면 오늘은 마이애미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볼티모어인데, 이것도 수입전이죠. 네, 이것도 수입전인데, 이제 이거는 수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헌터 브라운이 최근에 재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봐버린 이상, 지금 오늘 볼질한 투수들이 좀 많은데, 헌터 브라운도 지금 7월달 등판 2경기가 다 볼질 때문에 이제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고가 제일 거슬려요. 사실 볼지라는 투수들이 제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투구 이닝이 짧아질 거라는 거. 이거조차가 이미 지금 이제 이 경기에서 휴스턴 승을 예상하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겠죠. 이 헌터 브라운이 좀 오래 버텨줘야지 휴스턴이 어제 경기를 또 연장까지 치르면서 델로스 산토스, 오커트, 헤이더 아브레이유까지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AJ 블루바 같은 경우는 저 멀티닝 던져서 나오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이제 헌터 브라운의 온전한 몫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게 짧아지면 이제 휴스턴 플랜이 안 서죠. 볼티모어야 어떻게든 좀 땜빵을 칠 것 같은데, 심지어 브랜든 영은 오히려 더 안정감이 더 뛰어납니다.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헌터 브라운은 볼질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게 되고, 볼티모어가 파괴적인 타격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해주는 타자들의 활약들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는 워드, 언제는 바사뇨, 그 다음에 언제는 또 이제 마요, 언제는 또 러츠맨, 언제는 앤더슨,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나름의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 볼티모어의 지금 가장 그래도 저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이제 볼티모어가 헌터 브라운의 공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파괴해서 모든 것을 박살내면서 경기를 폭파시킬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헌터 브라운이 결국 볼질이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요소 자체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얘가 쌓여있는 누적 데이터로 얘가 지금 제공이 안 되네라는 결론이 내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브랜든 영이 오히려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면 불펜 싸움까지 가서 또다시 이제 이 경기가 델로산토스나 아니면 킹 같은 선수들, 킹은 볼 수 있겠죠. 킹은 아마 여기에서 좌타자들이 나오는 구간에서 아마 쓸 겁니다. 헐리데이부터 해서는 요 상위 타선이 됐든 여기가 됐든 쓰긴 쓸 거예요. 그래서 킹이 나온 이후에 불펜 운영에서 남은 투수들이 누가 나오든가 해서 지금 이미 리스크는 이미 커져 있다 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휴스턴의 현 상황이다. 타격에서도 마찬가지로 볼티모어가 반반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승패를 따지면 반반떼기라고 제가 분명히 글로도 썼어요. 제가 멤버십 이거 주력 강경기 뽑아드렸던 경기인데 승패는 반반떼기를 했습니다. 연장 갔죠. 실제로 타격 데이터가 둘을 다 반반떼기예요. 반반떼기. 그래서 투수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경기가 이 경기거든요. 거기에서 따지고 보면 그러면 휴스턴은 불펜에서까지 가는 과정에 헌터 브라운이 재고난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 이닝도 짧아질 테고, 그걸로 인한 피해 또한 보게 될 것이다. 실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볼티모어가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이것도 이제 좀 난해해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경기인데, 위글리필드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결과 자체가 6대 2라는 스코어가 나오면서 이제 컵스가 또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컵스의 타선이 좀 이제 아쉬웠던 게 저 이제 피크로 암스트롱, 어제 피크로 암스트롱 그 CPA가 어제 삼진만 3개 먹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제 타격에서 MVP는 당연히 이제 뽑아라고 하면 니코너 아니면은 뭐 라미레즈 둘 중 한 명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타선에서 지금 활약을 원래 해주고 있던 선수는 스즈키 세이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즈키 세이야는 진짜 잘해줬는데 브래그먼, 피크람스 이렇게 쳐갖고 될 건 아니에요. 오늘 매튜스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만화가 나오면은 괜찮다고 생각은 해야겠지만, 다행히도 이만화가 입장에서는 오늘 바람이 안쪽으로 부는 게 진짜 천만다행인데, 이 바람에서도 홈런이 나올까 좀 두렵습니다. 홈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12마일 정도 불어가는 좀 이제 남풍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클레멘츠는 홈런 2방을 또 때려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장타 때려낼 수 있는 타자들이 어제 미네소타가 그렇게 침묵하는 양상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마틴이라든지 제퍼스와 조시벨, 카라틴이나 리 뭐 이런 애들 전부 장타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만화가 이번 시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피홈런이에요. 피홈런. 바람이 안으로 불어도 이게 무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사실 7.5점이란 낮은 기준점이 납득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만화가도 홈런 때문에 실점할 수 있을 거라 봐야 되고, 매튜스도 이 커맨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아쉬운 성적이 있는 거, 4승 6패라는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지금 타격 상성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원래 기존에 잘 치는 스즈키 세이야와 어젠 침묵했지만 피크람스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제외하고도 지금 이제 어제 타격감 좋은 니코너도 잠재적 후보로 올라가게 되고 콘프로토 그 다음에 댄스비 스완슨과 브래그먼까지 이 경기에서 매튜스와 상성에서는 이기고 먹는 개별적 성적에 대한 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런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컵스 점수를 좀 내야 되고 미네소타도 장타를 못 때리지 않고 때려낼 수 있다면 이 경기 좀 이제 어렵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7.5점이면 오버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의 경기인데 저는 이거 어제 콜로라도 승 언더를 봤어요. 근데 콜로라도가 경기 초반에 진짜 러우더를 개박살을 내버리면서 경기를 터트려 버렸고 10대 3으로 이제 오버가 0.5 오버가 나는 경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터 그린이 나옴으로써 기준점이 또 빠졌죠. 그렇게 오늘 기준점은 아마 11.5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11.5점이면 또 언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시내티의 타격이 그 정도가 아닌 게 이제 점수를 그렇게 많이 낼 수 있을까 싶어요. 이미 헌터 그린은 첫 번째 복귀전에서 개같이 박살났지만 완전히 반전을 보여주면서 지난 등판에는 진짜로 삼진 쇼를 하면서 진짜 완벽 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헌터 그린은 헌터 그린이라는 걸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지금 당장 헌터 그린 대 콜로라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쿠어스필드라 하지만 공 컨택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미 9위는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헌터 그린이 진짜 빡셉니다. 그래서 오늘도 헌터 그린이 ERA 대폭 낮추는 경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게 되고 당연하지만 라이언 펠트너 가지고는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압도적인 투수와 그렇지 못한 투수가 만났을 때 그렇지 못한 투수가 압도적인 투수만큼의 임팩트를 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점 수준만 비슷하게 유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신의 역할 다 했다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헌터 그린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면 펠트너도 5이닝 2실점만 해도 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2실점이 피홈런이었든 볼넷으로 밀어내기를 줬던 어쨌든 간에 2실점을 하면 제 역할을 한 거라고. 내용을 다 버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쉽지만은 않은 경기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이제 헌터 그린이 워낙 이제 실점 수준은 줄어들 때 그 정도 수준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그 수준까지 줄어들 테고 거기에서 이제 콜로라도가 1차전 지면서 경기 양상이 어땠습니까? 끌려가면서 이제 필승조가 아닌 패전조 투수들 꺼내면서 경기 막판에 내리 7, 8, 9에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그냥 못 쫓아가고 터져버렸던 게 1차전이었잖아요. 오늘도 결국 끌려가는 경기 양상이 됐을 때 콜로라도가 그 신시내티에게 뒷심 싸움에서 더 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더도 생각하고 싶은데 언더보다 신시내티 승이 좀 좋아 보이는 게 이 헌터 그린은 투구수가 이제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헌터 그린이 진짜 긁히는 날이고 오늘 빠르게 덤비다가 자칫 이제 콜로라도가 헌터 그린 투구수 관리까지 해줘버린다. 그러면은 8이닝, 9이닝 완봉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 경기도 93구 끊었는데 7이닝 딱 끝냈거든요. 삼진 12개나 잡았는데도 삼진을 많이 잡을수록 투구수가 좀 많아지죠. 그럼에도 7이닝을 그렇게 막아냈어요. 삼진 12개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7이닝은 먹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스태미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터 그린이 모두 완전히 살아났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워싱턴. 헌터 그린은 다 좀 말씀드리자면 헌터 그린은 데뷔하기 전부터 이미 신시내티의 슈퍼 루키입니다. 근데 데뷔 시즌 동안에 한 2시즌 정도를 이제 볼넷 때문에 조금 많이 말아먹었었죠. 그런데 이 데뷔 3년차 시즌이었던 재작년인가? 2024 시즌일 건데 그때부터 커맨드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압도적인 피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2024 시즌에는 슬러그가 0.3이 안 됐어요. 0.298로 끝냈었습니다. 26경기나 던졌었는데 슬러그가 0.3이 안 됐던 선수예요.
그만큼 압도적이었었고 부상 이탈했었던 구간에서도 슬러그 수치가 0.4가 안 될 만큼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홈에서 쓰는 투수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엄청난 피홈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 피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홈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워싱턴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로페즈와 이제 그리핀의 이제 경기입니다. 요거는 어제 이제 잭 리틀이 개 삽질을 해버려요. 맞죠? 혹시나 어제 애틀레틱스 가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싱턴 승을 가신 분들은 피똥 쌌겠죠. 이제 1회부터 경기가 터져버립니다. 홈런에 안타에 뭐 아웃 한 개 잡고 또 안타에 뭐 개그치 쳐맞고 개박살이 났어요. 2회 끝났을 때 6대 0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완전 터진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했다 보니까 1차전에서는 이제 워싱턴이 배구를 했다면 2차전에서는 이제 애틀레틱스가 4차 탁구급 경기를 했죠. 이제 15대 1로 경기를 그냥 압도적으로 박살을 내놨습니다. 이제 불펜 싸움에서 그냥 양악시키는 확정 이제 쐐기를 박았던 7회. 예, 그때가 또 충격이었는데 뭐 일단 이런 저래나 뭐 오버도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됐으니까 뭐 오버 난 분들도 나서 먹은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경기 덕분에.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결이 달라졌죠. 이제는 워싱턴이 또 리벤지를 해줄 날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로페즈 같은 경우 이번 시즌에 재구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얘도 재구인데 얘도 재구 플러스 우타 대비 이제 억제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번 시즌 피안타율이 3할 1푼까지 이미 올라가 있고 우타자에게 WHIP가 1.6 넘어가는 1.8인가 가까이가 됩니다. 우타자가 나왔을 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제임스 우드랑 커티스 미드 둘이서 지금 미친 듯한 타격을 7월달에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CJ 브람스 그 다음에 이제 차바로 그 다음에 누네즈 나오면 가르시아 주니어 얘네들까지 상대를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우타가 약한데 이 차바로 조심해야 됩니다. 얘도 진짜 타격이 너무 매섭거든요. 어제 애틀레티스 그렇게 한번 폭발하긴 했지만 그리핀은 결이 다릅니다.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 그 똥볼 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이제 변화구 로케이션으로 이제 변화구 싸움으로 진짜 잘 잡아내고 있죠. 이제 커브 떨어뜨렸다, 슬라이더 떨어뜨렸다가 스위퍼 떨어뜨렸다가 조금씩 휘는 걸 다르게 던져가지고 그렇게 빠르지 않은 구속으로 체인지업 떨어뜨렸다가 스플리트 떨어뜨렸다가 하이 패스트볼 던지고 지랄 맞게 던지고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만큼 타이밍 잡기 어려운 투수라서 오늘 1회부터 터지는 양상은 오히려 나온다고 하면은 로페즈가 던지는 애틀레틱스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처럼 분위기가 이제 워싱턴이 그렇게 터지진 않을 거라 보여지게 되고 그 양상 속에서는 좀 분위기를 가지고 그 불펜 싸움에서 살짝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워싱턴이 불펜이 불안한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그 터지는 수준 자체가 불펜에서 실점을 좀 맨징시킬 만큼의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리핀이라는 투수가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벌써 10승을 찍었는데 초반에 그리핀의 단점이 뭐였어요? 알바레즈도 마찬가지고 이닝이 좀 짧았었죠. 근데 그게 길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7이닝 피칭하는 경기도 나타나더니 최근에도 4경기 중에서 3경기를 7회까지 경기를 마무리를 시킵니다. 그만큼 지금 뛰어난 피칭을 해줬었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닝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는 이 경기에서는 확실히 할만할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싱턴 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젤스 대 디트로이트. 이 경기도 어제 애틀레틱스랑 동시에 진행이 됐던 경기였었는데, 이게 동시에 경기가 터졌죠. 1회에 이제 홈런이 나오면서 디트로이트가 시원하게 경기를 벌렸고, 애틀레틱스랑 같이 이제 경기를 초반에 터뜨리면서 이미 승리를 확정지었던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쿠바리 무실점 피칭 속에서 완벽투로 이제 애들레인저스를 침묵시켰고 7대 0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라이언 존슨 대 캐시 마이즈. 이거는 진짜로 디트로이트 승이냐 언제나를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존슨을 못 믿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존슨이 데이터적으로 봐 저번 경기 존슨 등판 경기도 제가 언더를 실제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다들 그 표구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저 미네소타 경기였었나? 미네소타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네소타 이때는 승 줬었다. 이때 승 줬었는데 실제로 지금 존슨이 콜업이 다시 되고 나서 6월달 콜업되고 첫 등판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들에서 실점 수준이 꽤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잘 던졌었던 볼티모어와의 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을 허용했었고 지난 경기에 다시 그 미네소타전의 재구 난조는 또 도졌었어요. 오늘 경기도 라이언 존슨이 결국 이제 홈에 돌아와가지고 커맨드적으로 또 얼만큼 안정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변수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마운드에서 던지는 거 보면은 저는 좋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워낙 투구가 산만해요. 그리고 그 산만함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 제구를 위해 구속을 포기했던 결과가 피장타가 늘어난 거였고 그게 오늘도 이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캐시 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유형이고 타자들이 싫어하는 유형의 투수다 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체인지업보다는 스플리터가 까다롭고 커브보다는 슬러브 이런 것들이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보다는 스위퍼가 까다로운데 이 마이즈는 그 세 개를 모두 까다로운 걸 골라 던지는 투수죠. 그래서 마이즈의 공이 결국 이 타자들에게 타이밍 싸움을 걸기 꽤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7월달 피칭이 조금 아쉬웠었던 마이즈긴 했지만 여전히 피안타율도 2할 극초반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마이즈의 스플리터는 분명 LA 인저스의 타선의 방망이를 조금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자들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스플리터나 아니면 슬러브라는 구종 자체가 워낙 이제 생소한 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스플리터는 특히나 표본이 조금 있긴 하더라도 타자 개개별로 보면은 실제로 그 표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와중에 좋게 나온 타자들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게 마이즈의 그 스플리터가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은 바람도 외야로 도와주고 존슨의 공은 장타 이 바람이 외야로 또 불어나가니까 어제처럼 장타로 인한 실점이 초반 기세를 디트로이트에게 가져다주고 그 여파로 끝까지 가져갔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이제 이기는 그림으로 끝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게 된다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애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오늘 길버트 대 로비레이 경기입니다. 어제 연장 승부 끝에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그냥 3대0으로 이기나 싶었던 게 한순간에 바로 3대3 동점이 되어버리는 이제 기적의 7회가 시애틀에게 이루어졌었고 디트로이트 수입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장 끝에서 결국에는 끝내기로 또 승리를 했던 이제 시애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시애틀도 이제 피해가 없었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필승조, 스파이어, 그 다음에 바자르도, 무뇨즈, 자원 필승조인 페르까지 딱 지금 고를 수 있는 필승조 4명 전부 다 썼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투입을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결국 이제 오늘 선발 투수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투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팀 모두 오늘 이제 투수 운영은 꽤나 거칠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선발 싸움에서 리드를 잡냐 못 잡냐가 매우 중요한 싸움이 되겠죠. 그런 양상으로 이제 따지고 본다면 여전히 이 경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언더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승패로 따지면은 시애틀보다는 샌프란시스코 쪽이 맞습니다. 왜? 타격 때문이에요. 타격. 시애틀이 어제 경기도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제이콥 영의 홈런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제이콥 영이 그렇게 활약하지 못했다면 어제 경기에서 시애틀의 타격은 진짜 아무것도 못한 타격이었어요. 안타 얘네가 3개 때렸는데 그중 2개가 제이콥 영 거였고 하나가 하나가 홈런이었던 거예요. 3런 홈런. 그만큼 지금 결국 이제 시애틀 타격이 좋았다라고 볼 수 없었던 경기라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면 시애틀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더라도 타격의 하락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오히려 어제 경기는 좀 침묵했었지만 여전히 이제 슈미트라든지 아니면 이정우라든지
뭐 수싹도 마찬가지고 칠 수 있는 타격을 보여줬던 샌프란시스코 타격진의 고정값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면 오늘 좌투수가 나온다는 이점도 분명히 활용은 해야 될 거고, 타격에서 길버트의 그 오프 스피드에 박마이가 헛돌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주자가 더 많이 출루되고 공략이 이루어져야 되는 쪽은 샌프란시스코 쪽이 맞다. 이게 1차전도 마찬가지로 킬리안이었었지만, 이 킬리안 같은 투수들, 이런 불펜에서의 불안감이 샌프란시스코가 결국 역전패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반에 리드를 하고 이 경기를 먹고 들어갈 쪽은 샌프란시스코 쪽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일단 언더가 먼저일 것 같고, 승패를 따지자면 샌프승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오늘 그냥 뭐 트리거 하나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당연히 애리조나 승이겠지 하고 이제 초합표에 썼다가 지운 경기예요.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가, 세인트루이스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로드리게스가 올스타전에서 던지는 것도 봤었고, 이제 이번 시즌 전반기 동안에 해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애리조나가 또 경기하면서 리벤지 성공해서 2차전 5대3으로 승리했던 결과도 봤었고,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로드리게스면 됐다, 팔렌테라면 이거 로드리게스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애리조나 이기겠네 라고 보고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서 조합표에서는 지운 경기입니다. 제 견해로는 애리조나 승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팔렌테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승 고지를 밟았고, 세인트루이스도 여전히 이제 타격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타 생산성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팀이 또 샌프란시스코, 계속 헷갈리네, 세인트루이스인데, 이제 팔렌테가 지난 경기에서 미러키 상대로 이제 개박살이 나는 경기를 이미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그 6월달 마지막에도 이제 워싱턴 마이애미 상대로 또 한번 개 털리는 경기 양상이 나오면서 종종 이렇게 털리는 경기들이 빈도 있게 나오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다 보니까, 잘 던지는 경기 뭐 5이닝 1실점 하면 뭐합니까? 항상 기복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경기도 로드리게스가 나오는 이 애리조나의 타선과 상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결국 그 팔렌테라는 투수가 버틸 수 있는 타자가 하위 타선에서는 일부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타와도 좀 빡세고, 그 다음에 아레나도도 빡세고, 모레노, 페르도모, 마르테 다 빡세요 지금 팔렌테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바라보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좌투수가 나오는 이 경기에 세인트루이스가 이게 좌투수 상대로 한창 좋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한 3주가량 동안에 이제 자투수 상대로 진짜로 잘 쳤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반기 막판쯤 가면서 6월 셋째 주부터 7월 때까지 지금까지 한 4주 3주 가량 동안에 이 세인트루이스는 좌투 상대로 2할 초반대밖에 못 치는 팀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너무 완전히 다른 팀인 거죠. 실제로 그게 거의 최근 표본 한 20경기 수준인데, 한 20경기 동안 200타석 이상 좌투수 상대를 하면서 이제 팀 타율이 2할 3푼 3리 수준의 OPS 0.691밖에 안 될 만큼 OPS가 이미 0.7 아래로 떨어지는 팀이 좌투 상대로 되어버렸던 게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특히나 잘 쳐줘야 된다라고 꼭 말해야 되는 이제 뭐 벌레슨이라든지 에레라든지 웨도울트, 얘네가 좀 부진했었고, 여전히 뭐 워커 같은 경우에는 잘 쳤어요. 다만 3할 1푼의 정도의 타율이 좌투 상대로 해당 기가 또 나오고 있음에도 워커가 홈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좌투 상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그렇게 막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리조나 승 일단 말씀드렸는데, 베팅 업체 트리거는 세인트루이스 승 트리거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딱 끝났네. 58분 정도 녹화했는데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더블헤드 2차전은 지금 제끼니까 요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월드컵 결승 있죠. 다들 재밌게 보시고요. 야구도 건승하시고, 오늘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 너무 성적 좋았었는데 적중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KBO 올킬과 함께 오늘 MLB까지 잘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한 주 마무리 잘 되길 기원합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